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8시 2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위기였었는데요. 위기를 일단락시킨 겁니다. 그죠? 조정이 깊어지고 심화되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이 사퇴한다라는 소식이 딱 나오고 나서 시장은 일단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정 위기를 어느 정도 일단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만든 거예요. 단기 바닥.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만든 건 단기 바닥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스닥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빠지고 있던 이 친구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일부 자산은 1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등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이 위기는 좀 극복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승장 중에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은 이제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눌림시 매수 야 드디어 네가 이야기하던 어떤 매수세가 나오고 반등을 보지 않았냐. 그럼 이제 눌림시 매수 해야지. 이게 사실 맞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눌림시 매수를 막 접근하기에는 이것도 사실 조금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불안하고 냄새나는 구석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눌림시 매수를 막 하기는 지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정석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왜 부담스러운지를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주식시장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AI와 그리고 이 AI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분류는 유효합니다. 자, 일단 AI부터 좀 눌림시 매수를 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AI가 하락을 하는 거는 물론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이런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AI가 자빠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AI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너무 가치가 비싸다. 너무 지금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AI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가 빠지는 게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S&P 전체 시가총액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5%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AI가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도 올라왔으니까 이 비중은 좀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지가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졌겠냐고요.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AI가 빠지는 거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거라서 이 부담을 갖고 있는 한 더 이상 이제 AI 주식은 뭐 AI 주식이라 말씀드리는 건 엔비디아, 뭐 나스닥, 반도체 지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AI의 어떤 꼬리표가 달라붙는 친구들은 혹은 뭐 또 뭐 전력주 이런 것도 AI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와서 사실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좋게 보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 물론 뭐 저도 한때는 이걸 좋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35% 쏠렸지만 더 쏠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부담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쏠림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녹아나고 차트에 녹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건 이제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AI 종목들 눌림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얘는 이제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가 맞을 거예요. 반등시 매도 이게 맞을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왔다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반등시 매도가 맞을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AI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 차트도 더러워요. 차트도 더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반등시 매도가 얘네는 더 훨씬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물론 첫 조정이고 강세장이라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만은 얘네 꼬라지를 봐서는 이제는 반등시 매도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시 매도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자 AI는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하면은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동안 잘 나가던 소외됐던 친구들 대표적으로 러셀 지수가 있습니다. 그죠?
러셀 지수 같은 친구들은 사실 눌림시 매수가 맞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깔끔한 신호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은 예를 들면 어젯밤 5일선 올라왔습니다. 5일선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진짜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밤에 이제 좀 올라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얘가 다시 음봉을 나오면서 다시 5일선을 붕괴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그럼 또 추가로 또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이게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긴 합니다. 이 정도 올랐고 5일선 다시 안착했으면은 뭐 이 정도 모습 보였으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강하기였으면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조정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확인은 더 필요하다. 오늘 밤에 오르지 못하면은 꽝이다.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중소형주에 조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약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금리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약간 좀 구분될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여전히 페드와치 이런 걸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뭐 이번 9월 달에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높은 금리나 기대감은 유효한데, 그렇지만 장기물 금리는 최근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그죠? 이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모두 다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러셀 지수가 올랐던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러셀 지수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슬슬 금리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으면은 러셀 지수의 눌림시 매수 전략은 약간 이제 물음표를 좀 띄워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나, 당장 눌림시 매수, 뭘 매수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딱히 매수할 것은 딱히 매수할 게 자신 있게 있다라고는 그렇게 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주식이 AI하고 AI 아닌 친구들밖에 없는데 AI를 사기도 부담스럽고 러셀 지수를 사기도 지금 부담스러운, 조금 더 러셀 지수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쯤에서 좀 이야기를 안 그래도 러셀 지수 이야기하면서 벌써 이야기를 살짝 하게 됐는데, 금리가 어젯밤에도 올랐단 말이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된다라 말씀드렸고, 미국 GDP 발표된다라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CPI가 발표되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채권 시장은 벌써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이제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움직임이 이거 10년 선물입니다. 그죠? 10년 선물이 이렇게 쭉 상승을 펼치다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5일선을 붕괴시키면서 어젯밤에도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슬슬 하락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가 하락한다라고 해도 이건 채권 선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금리의 상한선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많잖아요. 그죠? 답답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의 목표치는 제한적이나, 근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오는 것이 러셀 지수나 이런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가 버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채권 시장 이 모양입니다. 어젯밤에도 매도세가 좀 누적이 돼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표들 발표가 주 후반에 있는데, 이런 지표들에 대한 경계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맞겠죠. 경계심, 기대감이 아니고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은 이렇게 좀 약간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 그렇다라고 뭐 물론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금융시장 조정의 가능성, 약간 조정의 폭이 넓어지고 조정의 깊이가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점이 있죠.
그런 흐름과도 좀 유사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항상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9개 자산군들이 있는데, 이 9개 자산들이 지금 보시면 다 축축축 아래로 처진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채권 시장이 약한 것도 채권 시장이 불안불안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산, 다른 이종 자산들의 조정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채권 시장이 빠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채권 시장이 약한 이유. 또 그리고 채권 시장이 약한 이유를 저는 그 트럼프 이슈와도 트럼프 이슈와도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공격적인 재정 적자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할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리가 막 대폭등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50bp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금리가요. 그러니까 0.5%가 올랐다라는 거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였다면 4.5가 된 거예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트럼프 텐드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사실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재정 적자 지출 심화를 통해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금리 인하를 한편으로는 또 낮은 금리를 또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있고, 달러도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되면은 잘 나가서 달러가 오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의 엔화 약세와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게 또 그게 또 트럼프의 또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또 너무 강해지기만 또 어려운. 그러니까 달러도 좀 중립적.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혼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딱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단기적인 지금 이제 금융시장,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기적인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트럼프 이슈를 거의 지금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주식시장 보세요.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니까 러셀 지수가 폭등을 하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뭐 물론 다른 이유도 껴 있었겠죠. 이런 폭등 폭락에는요. 어쨌든 이런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은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은 그 7월 15일 지난주 이후에도 사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위로 조금 올랐다가 내렸을 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재정 적자 압력을 조금 더 심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일단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금리나 기대감을 좀 많이 앞당겨서 반영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이런 움직임은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채권 시장은 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뒤늦게 이제 금리가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일부 반영하는 모습이라고도 저는 일단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어젯밤에 반등을 한 거는 트럼프 이슈가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갖고 이제 바이든 이슈 나오니까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애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이런 친구들은 그죠? 이제서야 뒤늦게 좀 트럼프 이슈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지금 이렇게 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를 눌림시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데, 러셀 지수 공격적으로 매수하다가는 이것도 또 좀 골치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거는 30년물 국채고요. 30년물 국채는 10년물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저점 부근까지는 일단 지난번 박스권 하단까지는 좀 이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일단 기대를 하면서 일단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 베팅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해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비중 늘려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안 늘렸고 좀 이따 영상 녹화하고 뭐 시간 외에서 뭐 금리 상승한다 비중을 뭐 좀 늘리든가 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뭐 물론 이제 어젯밤에 달러는 그럭저럭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유로화가 상승한 걸로 봐서 달러화는 조금 하락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조금 하락했네요. 지금 어쨌든 달러는 사실상 박스권인데 은은하게 약세입니다. 은은하게 약세, 그죠? 하도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압력에 못 이겨갖고 은은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약세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외환 시장도 제 생각엔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얘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위쪽으로 좀 튈 가능성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와 금리가 이렇게 튄다라고 하면 위로 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러셀 지수에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우리가 이런 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 달러가 어쨌든 좀 달러가 최근에 좀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약하고 지금 어쨌든 보시면은 달러가 여기서 조금씩 좀 같이 좀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원자재들이 특히나 좀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구리도 하락하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중국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원자재들이 상승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원자재들이 하락을 한 겁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 등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금값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국제유가나 구리값이나 러셀 지수나 사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같은 성격의 어떤 그런 위험 자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러셀 지수나 국제유가나 아니면 구리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같은 성격의 자산들인데 아무튼 이런 성격의 자산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는 일단 별로 위험 자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린 것 같고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보자면은요, 어젯밤에 어쨌든 반등을 좀 시도하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락이, 그죠? 하락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좀 민감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튀어나오는 거는 하락 에너지가 좀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기 바닥 만들어서 당장은 급락폭락을 좀 막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안 빠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거 양봉 하나 나왔다고 이제 무조건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5일선 같은 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어제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아요. 그죠? 분명 맞습니다.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를 완전히 다 극복했잖아요. 금요일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건 맞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강력한 양봉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방으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좀 부진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다시 얘네가 위로 올라가야지 본격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셈이 되는데 근데 오늘 얘가 이제 아직까지 5일선 같은 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위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간의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일단 조정이 거의 일단락 되는 건 맞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빠지면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빠지면 나스닥 정말 많이 빠진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 만들었다. 아직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 정도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 ETF 가격으로 그냥 볼게요. 편의상. 변동성 지수 ETF 가격인데 61선 터치하고 나서 어젯밤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사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 이번에 한 번에 6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한 번쯤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러는 게 맞죠. 이쯤에서 시장이
계속 빠지다, 만약 여기서 시장이 계속 빠진다면 빅스는 어젯밤 폭락했으면 121선 아마 뚫어버렸을 겁니다. 요렇게 아마 뚫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대폭락이 나왔을 텐데 어젯밤에 일단 안정이 됐고,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 사실 그래요. 이 빅스는 요런 구간들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빅스가 죽기까지 시간이 이 어떤 명백한 고점이다라는 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적인 확인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봉이 하나가 나왔지만 얘가 여기서 들썩들썩 하면서 어디가 저항이지? 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평상시에 그냥 빅스가 올라온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21선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죠? 21선이 여기 있어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도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눌림시 매수 전략이에는 아직까지 정석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빅스 지수라는 게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 일반적인 뭐 주식 차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서, 얘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거의 뭐 전저점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주로 이제 그런 좀 더러운 특징을 가진 빅스 지수나 이런 거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사실 아직까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하나, 막 눌림시 매수하면 안 되고 일단 하여튼 시장이 좀 안정되려 한다. 다만 근데 그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일 만큼 아직까지 얘는 힘이 짱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심하고 눌림시 매수를 막 들이대기는 아직까지 확인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안정적으로 쭉 빠지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오는 게 보편적인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빅스가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빅스가 더 뒤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거고요. 반도체 지수랑 또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인데요. 어젯밤에 무려 4%가 올랐습니다. 그죠? 전일 장대 음봉을 극복한 거 매우 좋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보시다시피 4% 오르면 뭐합니까? 아직도 5일선도 돌파 한장을 하지 못했다. 이거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 반도체 지수는 좀 정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강세장이란 추세, 아직까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는 맞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에 이렇게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이미 AI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나왔고,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라면은 명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올 것이라 보긴 보는데, 단기 바닥 만들었으니까 좀 상승 시도를 하긴 하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반도체가 죽는다, AI가 죽는다, 야 주도주가 죽으니까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여기서 중소형주들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중소형주들이 여기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저 반도체에 쏠린 돈을 다 먹어주면, 그러면은 위기 없이 차분히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러면서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박살나면, 그럼 이제 큰 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가 나겠어? 금융위기가 날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큰 위기라는 게 이제 실물 경제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금융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 AI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얘네가 무너지면서 이게 실물 경제로까지 이게 위기가 파급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위기가 충분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을 그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물론 위기가, 미국 경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위기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거는 눈에 띄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AI 붕괴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어떤 실물 경제로까지 파급, 자산시장의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살짝 그래도 냄새가 어디선가 살짝 풍겨오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 위기, 이것도 실업률 이런 걸 보면 냄새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뭐가 어디서 슬슬 안 좋은 냄새가 나긴 나는 겁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고, 다만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는 건 아니죠. 그죠?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금융시장이 강세장이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들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9월 달까지만 버티면 돼라는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아직은 당장은 뭐 위기가 오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정석인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연속적으로 좀 올라줘야 돼요. 오늘 밤에도 연속적으로 올라줘야, 좀 연속적으로 올라줘야 그래야지 이제 얘가 좀 본격적으로 바닥을 만들었고 좀 이제 올라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얘가 또 음봉이 나오고 또 하락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야 이거 좀 아닌데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 바닥은 만들었습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밤 내일 밤 뭐 조금 하락하더라도 당장 어떤 일단 지지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당장 급락 폭락은 일단은 어제의 양봉이 하나 막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내용 살펴봤고요. 엔비디아 좀 봐야 되겠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강해요. 역시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뭐 주식을 매수하려면 가장 센 놈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위험해 보였습니다만은 바이든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얘가 상승을 했고 얘는 바로 5일선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5% 가까이 올라버린다고요. 물론 얘가 하락을 주도했던 뭐 그런 대장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보시다시피 또 상승하자라고 마음먹으면 그래도 가장 좋게 상승하는 게 또 엔비디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지금 매수하기도 좀 뭐하고, 왜냐면 당장 이런 자리가 저항이니까. 당장 이런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장대 음봉을 2개나 때려 맞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좀 희망이 좀 약간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 보여요. 야 그래도 이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워낙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당장은 상승 탄력은 좋게 보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까지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그죠? 그 뭐였습니까? 저기 황 사장님이 주식 판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흔들리더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급속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기 액면 분할까지 했죠. 액면 분할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래량들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졌던 구간이고 액면 분할한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또 늘어났죠. 이 일부 큰 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아주 많은 개인들한테 쫙쫙 이제 퍼져가는 발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 주가에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더 버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를 일단은 기본으로 좀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들 어제 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다 올랐어요. 그죠? 하도 급락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젯밤은 다 같이 반등, 그래서 전 종목이 다 올랐다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좀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좀 안 좋았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내용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뭐 나머지 뭐 뉴스 특별한 건 없었죠. 그죠? 어젯밤에 IT 빅테크 나스닥이 어젯밤에 좀 올라온 거는 그죠? 바이든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한다, 바이든이 사퇴했다라는 거는 그나마도 민주당의 승리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죠? 아시다시피 AI나 빅테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좀 민주당 쪽에 좀 좋은 종목, 민주당 성향이다. 뭐 일단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와 IT 빅테크는 약간 상극이고 민주당과 IT 빅테크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좀 같은 성격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서로 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이 사퇴했다라는 게 민주당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인다. 그래서 어젯밤 IT 빅테크가 올라오면서 대형주가 올라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 같이 반등을 할 수 있었다. 일단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방으로 안심할 수 없다.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갖고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오늘 밤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겁니다. 다 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죠? 금리 인하도 소용없다. 국제유가 사흘 연속 하락 이런 거는 금융시장의 조정의 폭이 다른 국제유가나 구리나 이런 원자재까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참, 그리고 저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이거는 트럼프 배팅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반응일 수 있어요.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저 뭐 친환경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뭐 태양력이니 무슨 뭐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이런 거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화석 연료, 그죠? 뭐 저 석유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그런 걸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미국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트럼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 뭐 가스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 배팅이 강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경제가 둔화된다, 중국 금리 인하도 소용없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유가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상 저유가, 뭐 이런 거를 좀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계속 앞지르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미국 증시는 비교적 좀 선진적이죠. 굉장히 좀 선진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실적 이런 거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한국 증시는 뭐 실적이 나오건 말건 그냥 세력들 장난질에 놀아나는 느낌이 좀 있다면은, 뭐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그죠, 실적 하나에 막 울고 오고 장난이 아닙니다. 상한가 하한가도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앞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뭐 나와있죠. 중소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분명하게 더 개선되고 경제 여건도 중소기업에 더 유리해진다는 신호가 없는 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차트가 중소형주 러셀지수 차트가 좋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중소형주를 보는 게 맞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앞지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뭐 그렇죠.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은 8월 달 넘어서 실적이 발표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죠.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일정, 그런 실적 발표 일정,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좀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보통 다른 종목들 안 좋은데 지금 전 종목이 다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어젯밤에 올라갈 때 장 초반에 중소형주가 좀 하락하기도 하고 좀 분위기 안 좋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꾸역꾸역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들 좀 보이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좀 없다. 오늘 밤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잘 상승 마감했죠. 독일 증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 같이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드는 모습인데 여전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독일 증시죠.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다. 한국 증시도 오늘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봐야 되겠고, 그죠? 코스피 제 생각엔 그래요. 어제 코스닥이 하락했던 거는 약간 단기 바닥을 만들기 위한 투매 뭐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냐 싶어요. 일단 코스닥도 오늘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아직 시장이 완전히 깔끔하게 그렇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죠.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민주당의 조금 좀 우호적인 것들 있잖아요. IT, 빅테크,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민주당의 좀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을 수 있다. 근데 한국 증시가 딱 그거에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죠? 2차전지,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연관됐으니까 어쨌든 단기 바닥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불안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